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이야기와 상담을 강의할 박민수입니다. 우한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합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기독교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수업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은 상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아마 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는 심리 상담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리 상담에 대한 강의를 처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 이야기의 상담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교과명처럼 세 꼭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개념을 정립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와 상담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성경 이야기 상담입니다. 사실 성경 이야기 상담은 21세기에 나온 최근의 기독교 상담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개발되었는가 하면 먼저 성경 이야기 상담은 저와 또 우리 계대의 기독교학과 명예교수이신 성경신학자 오우순 교수님이 함께 한 12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개발하는 새로운 기독교 상담의 이론 분야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개발할 때 맨 처음에는 한 20년 전에는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확보하자. 그러다가 이것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럼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된다.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민을 할까? 역사를 할까? 이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상담의 주관자가 되자. 그러면 성령님이 상담자의 주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우순 교수님과 제가 같이 고민하면서 그러면 상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들어오게 하자. 들어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상담을 이루자. 이런 것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꿈속에 우리 마음속의 바람은 내담자가 겪고 있는 내담자라는 것은 올레자, 이야기 담자, 사람자 이쪽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올레자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영어로는 카운셀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심리학이라는 쪽에서는 클라이언트 의뢰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클라이언트나 카운셀리를 번역할 때는 내담자, 한자로 말하면 올레자, 이야기 담자, 말씀
담자, 사람 잡자.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 이걸 내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상담을 처음 접해 보는 사람이 내담자, 이 용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담자라는 용어를 쓰니까 갑자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한 사람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1학기 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집단 상담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집단 상담의 책 속에 내담자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 사람이 이 내담자를 뭘 읽었는가 하면 내 남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거기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 여기서 내담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 이야기의 상담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담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담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내담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내담자가 성경 말씀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각, 스스로 자신의 문제가 뭔지 깨닫고, 문제를 깨닫고 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결책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찾고, 그러면 정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 이야기 상담은 내담자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자각하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 상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 이야기 상담은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 학생들이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첫째, 성경입니다. 둘째, 이야기입니다. 셋째, 상담입니다.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 상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을 이렇게 들을 때 이 세 꼭지 성경 이야기 상담. 그럼 먼저 저는 뒤에서부터 해오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여러분들이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들을 때는 과목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개념 정립이 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한 학기 수업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먼저 상담이 뭘까? 상담이 뭘까? 여러분들이 상담하면요, 요즘에는 상담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크게 심리 상담, 결혼 상담, 부동산 상담, 재테크 상담, 또 뭐가 있습니까? 신앙 상담, 영성 상담, 종교 상담,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이단 상담, 다양한 상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조금 더 그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좁히고 말하면 우리가 심리 상담,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심리 상담 영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심리 상담, 심리가 뭐냐? 이 마음 심자에 이칠이자, 마음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뜻입니다. 마음의 이치를 다룬다. 마음의 이치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 상담했으면
마음의 이치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치는 교육을 통해서 다룰 수 있고, 마음의 이치는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룰 수 있고, 마음의 이치는 우리가 도를 통해서도 마음의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는 것은 심리,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다. 무엇을 통하여? 상담을 통하여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심리 상담입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는 이 상담의 분야는, 아하! 마음을 다루자. 마음의 이치를 깨닫자. 즉,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이나, 내가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나, 어떤 불안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마음이잖아요. 이 현상 나타나는 것이 불안,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자존감이 낮음, 나타나고 있는 열등감이 현상입니다. 이 겉으로 나타나는 현자, 모양, 상자, 나타나는 이 모양이 어디로부터 기인되는가? 이 마음에서, 이치에서 기인된다. 그러면 이 나타난 나의 현상의 낮은 자존감, 두려움, 뭐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현재 나타나는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내 마음의 구조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 마음의 이치를 이렇게 고쳐주고 다려주면 이 현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how? 무엇을 통하여 이 마음에, 나의 기저에 있는 마음의 이치를 깨달을까라고 했을 때 한쪽 라인에 있습니다. 교육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마음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가르치는 사람의 강연을 통하여서 와, 내 마음의 이치가 이렇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또 하나는 여러분이 책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나의 이 마음이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내가 이 마음의 현상을 통하여서 현재 나의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과 사람의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명상을 통하여서, 내 혼자 깊은 나를 침잠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자문하면서 그에 대한 차답을 하면서, 내가 있던 현재의 내 모습의 기적의 마음에 뭐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깨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런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그 가운데서 한 줄기가 상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상담이 나를 깨닫는데 모든 진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갈래 가운데, 학문의 갈래 가운데 한 길이 상담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링이란 말하죠. 또 사이코세라피, 심리치료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가서 심리학과, 심리치료학과, 상담학에 대한 것은 또 다음 주에 제가 개념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대학교에서의 수업에서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뭘까? 마음의 이치를 깨닫는데 하나의 도구가 상담이다. 이렇게 붙어서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 정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립해야 될 것이 상담입니다. 상담이 뭐냐? 상담이라는 개념 정립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정립을 해 가야 됩니다. 카운셀링, 영어로는 카운셀링이란 말합니다.
이 카운셀링이란 단어를 한자로 번역된 것이 상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자의 의미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자를 하나 써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자를 다 이 정도 아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담이라. 이 한자는 좀 이렇게, 상담이라고 한자는 옆에 끝자를 약간 이렇게 길게 상담이라. 시작. 상담이라. 카페 놓으면 심리 상담이라. 이래 됩니다. 아하. 여기 보면 이 자가 뭐냐면 서로 상자라. 이 한자가 말씀담이라, 이야기담이라 이런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만나서 말을 한다. 서로 만나서 말을 한다. 서로 만나서 말을 하면서 요 앞에 요 있죠? 심리,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 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만 이런 말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만나서 내담자가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그가 겪고 있는 마음의 문제의 그 기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어디 가서 누가 야 심리 상담이 뭐냐? 심리 상담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지금처럼 말하면 됩니다. 심리 상담은 서로 만나서 말을 하면서 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그 마음의 기저를 뭔지 자각 깨닫고 그 해결책을 말을 하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럼 심리 상담의 도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겠죠? 말인 것이죠. 그러면 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상대가 있어야 된다. 상대. 그 상대도 누구? 살아있는 사람. 그게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죠. 여기 한자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담이라. 이게 담입니다. 담은 말씀담이다. 이런 뜻. 말씀담이다. 이 말씀담에 보면 말씀은자가 있죠. 말씀은이랍니다. 요거는 불나가 두 개 있으니 불꽃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말씀담이 뭐냐면 말을 하면서입니다.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담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이라 두 사람이 이거 뭐냐? 불꽃염. 모닥불을 피워놓고입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 사람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도란도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상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두 사람이 모닥불을 펴놓고 도란도란 자기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심리 상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것이 심리 상담이죠. 그럼 무엇을 말할까? 심리 상담에서는 무엇을 말할까?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 부동산 상담에서는 내 부동산을 얘기한다. 재테크 상담에서는 내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 결혼 상담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서로 만나 얘기한다. 연애 상담에서는 서로 만나서 연애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게 다 상담이에요. 그럼 심리 상담은 두 사람이 만나서 돌아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것이 상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냐? 심리 상담은 그냥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 누가? 서로가 자기 얘기하는 거. 이것이 심리 상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굉장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서로가 만나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의가 됐나요? 첫째, 심리 상담에 대한 정의가 됐나요? 그럼 약간 더 가봅시다. 그럼 영성 상담이 뭘까? 요즘 우리 학생들 또 제가 이것으로 또 뻗쳐나가면 또 약간 또 옆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면 혹시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왕 시작했으니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영성 상담 뭐냐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영성 상담입니다. 자, 그거는 또 다음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야기를 한자어로는 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영어로는 내러티브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야기라고 말하면 스토리가 있고, 또한 내러티브가 있고, 디스코스, 담론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문학 시간에. 스토리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등장인물, 두 번째가 사건, 세 번째가 배경입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들려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든 B라는 사람이든 C라는 사람이든 스토리는 다 똑같습니다. 사건, 인물, 배경. 그러나 내러티브, 그 서사는 뭐냐? 내러티브로서 이야기는 스토리 플러스 구상, 즉 영어로 PLOT, 구상이 붙어야 됩니다. 즉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내러티브로서 이야기는 첫째는 뭐냐면 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작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연예인들의 TV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거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있죠.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영장과 김영자 이런 분도 나오고, 또 이런 분들이 나와 있고, 패널들 나와 있고, 또한 이런 사람 나와서 이야기,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관점입니다. 저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인물, 사건, 배경 플러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의 관점에 의해서 이야기가 다 달라지는 것이 내러티브라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박물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면 여러분 문화해설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문화해설사가 그 문화에 대해서 인물, 사건, 배경만 그대로 들려주면 그 스토리로입니다. 그는 누가 A라는 문화해설사나 B라는 문화해설사, C라는 문화해설사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문화해설사가 인물, 사건, 배경은 똑같은데 여기 해설사가 자기의 관점을 넣습니다. 자기의 해석을 넣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넣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것이 내러티브 서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문화해설사, B라는 문화해설사, C라는 문화해설사가 각각의 이야기는 다 달라지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람들은요,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하기를 좋아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유독 언어를 주십니다. 언어.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에게는 언어를 주지 않았습니다. 식물들에게도 서로 소통하는 언어를 뭐 간단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를 주지 않았습니다. 유독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성들은 만나마 이야기합니다. 그게 수다라고 말하죠. 수다가 뭐냐? 여성들은 자기 주변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가족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식구 얘기합니다. 자녀 얘기합니다. 배우자 얘기합니다. 남편 이야기합니다. 친인척 이야기합니다. 만나마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숍 가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사람은 그 자체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정치 얘기 좋아합니다. 뭐 야당이 어떻더라, 여당이 어떻더라, 사회가 어떻더라 막 이야기합니다. 또 축구 이야기 좋아합니다. 스포츠 이야기 좋아합니다. 또 뭐냐, 군대 얘기 좋아합니다. 나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이 사회적이고 객관적 얘기 좀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남자가 모인 곳이나 여성들이 모인 곳에 막 이야기에 꽃이 핍니다. 이야기에 꽃이 핍니다. 저는 뭐 남자지만 저는 군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군대 얘기하지 않느냐? 군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또 수업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또 축구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참 못하는 게 운동을 좀 못합니다. 특히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도는 제가 별로 싫어합니다. 몰라요.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은요, 이러는 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까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까요? 사실은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스트레스 쌓입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뭐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 풉니다. 그래 지금 저는 사실 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스트레스 쌓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말의 힘입니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누구 얘기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심리치료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자존감의 낮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또는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심리치료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여성들은 내 주위에 있는 주변 얘기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 상담에서는 뭐냐 하면 이야기하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셀프 어웨어리스 자각하게 되고 그 자각이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말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어려운 것도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마음을 얘기하라.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상담을 공부한다. 여러분이 학부학생으로서 상담을 공부해서 뭐 상담을 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한다. 그럼 상담자의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상담자가 자기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찾아온 그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것이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이 심리학이나 심리치료학을 만든 아버지는 시그먼트 프로이트입니다. 시그먼트 프로이트가 만든 심리학 치료학이, 심리치료학이 정신분석학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핵심 요체는 뭐냐면 말을 하라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체입니다. 정신분석학의 핵심 요체는 말을 하라, 그리고 들으라입니다. 즉, 내담자는 내 마음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상담자는 들어주어라. 나를 찾아와서 내담자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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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들어주면서 그 내담자가 계속 자기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 내담자가 계속 자기 이야기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말을 하면서 이 서로 상자 말씀답니다. 이 서로가 계속 자기를 도란도란 자기 얘기하면서 하하,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내 마음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자존감이 낮음이나 열등의식이나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아하, 내 마음이 이래서 그렇구나 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 자기 얘기하라, 내 얘기하라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첫째, 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둘째, 이야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을 하면서 또 생각이 변화되기도 하고 구체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정의를 내야 되는 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 이 말입니다. 그러고 놓고 난 후에 성경 이야기를 또 이렇게 붙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이라 여기 있습니다. 성경. 이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자가 되어 있고 여기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국한문 성경전서 이 책인데 제가 읽는 성경책입니다. 이래 보면 이 한글과 이 한문이 함께 있는 한자가 같이 있는 이것이 국한문 성경. 자, 하여튼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 충분하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충분하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아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뜻을 알려주구나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먼저 우리가 나의 문제를 깨닫고 나의 문제 해결책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내 이야기 속에서 나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이전에 내 남자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요동쳐.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 확 요동치면서 내 마음을 찔러 쪼개서 아하, 내 문제의 원인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상담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경. 둘째, 이야기. 셋째, 상담입니다. 지금 40분이 되어서 제 핸드폰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거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